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산동 영등 1동을 지역구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도 있었지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강동에 있는 매립장과 야적장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야적장과 매립장을 거의 혼동해서 쓰고 있었고 행정에서는 늘 이걸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다 놓여져 있는 쓰레기는 임시로 쌓아놓은 거고 시간이 지나면 치울 것이다 라는 대응 정도만 해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좀 시가 명확하게 해결하고 답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 매립장은 2021년 이미 사용 종료된 곳이고요. 이미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바로 그 옆에 2007년부터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15년간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마치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라는 계속해서의 변명, 명쾌하지 못함, 두루뭉실하게 하는 행정의 모습에 지적하고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처리와 함께 앞으로 있을 향후 도시계획 변경도 같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 저도 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동네 청소를 하면서 느낀 거기도 하고요. 주택가와 상가에는 따로 분리수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놓고 있는 일정한 장소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은 당연히 떨어지고 쓰레기도 너무 지저분하게 놓여 있어서 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도 그러한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와 상가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같이 보존해주는 측면으로 환경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익산시에는 아주 소중한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사용료가 매우 저렴한 곳입니다. 지어진 지 37년이 되었고요. 지금 외관의 외부 도색공사 외에는 익산시는 연마다 2천만 원 미만의 아주 적은 예산으로 기본적인 유지를 위한 보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률이 매우 떨어져 있고 이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아파트를 운영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는 않아서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역할을 상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지방정부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거고요. 세 가지 약속했던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익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강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0년 익산시는 11년 동안 금강 매립장에 야적되어 있던 쓰레기를 전량 소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부지는 최종 복토 공사 후 사용 종료하고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었고 급기야 동산동 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반입을 저지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경 동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아직도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악취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해달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그래서 그동안 동산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야적장 처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앞으로 폐기물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질을 하는 오늘까지 야적장에는 온갖 폐기물이 쌓여 있어 주민들과 본 의원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왜 폐기물은 반복적으로 쌓이는 걸까? 왜 신재생 자원센터에서 소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재차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현재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은 사용 종료된 금강 매립장과 별개의 시설로 지난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익산시는 2020년 금강 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야적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 성과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매립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이미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되어 금강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임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감추고 외피만 설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본 의원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그간 동산동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유야무야한 대응 방식과 애매모호한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익산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할 권한이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야적장 폐기물 전량 이적 처리 계획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와 상가 등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주택가와 상가 생활 쓰레기는 골목길 한쪽에 배출하게 되어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 더미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주택가와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없고 관리하는 인력도 없기에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가 상가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특성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장소가 쓰레기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골목길 곳곳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모든 지자체가 어쩔 수 없으니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손을 놓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의 노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처음으로 재활용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제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2022년까지 최대 2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도우미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채용해 재활용 도움센터에 배치하는 등 지역 고용 창출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즉, 생활 쓰레기 처리와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마지막으로 고용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뿐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각 가정에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 자원순환가게 알리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원순환가게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으며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21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가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놓여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순환 가게로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옴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지원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순환가게에 배치하는 등 환경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태풍, 화재 등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후변화를 최근 몇 년 동안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빠르게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도 면밀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가와 상가 등 관리되지는 못하는 곳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진출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졸업 후 우리 시로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 배경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설치된 이래 2016년에는 청아아파트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 79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 총 200명의 규모에 비해 낮은 입주율을 보면 청아아파트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책 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본 의원이 실제 가본 아파트의 내부의 모습은 청년 유입 효과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몇십 년 전 나무 창틀로 된 문과 곰팡이가 퍼져 있는 시멘트 베란다, 연탄 창고로 쓰였던 곳은 보일러 시공을 하였지만 미장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청아아파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20대 초중반의 딸이 있다면 임대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물론이고 시장님과 공무원분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값싼 보증금과 사용료 외에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메리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와 아파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연 2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 예산은 대부분 보일러 및 냉온수 배관, 수도꼭지 교체 등 최소한의 유지보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당 부서와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 도색공사 등 아파트 미관이 일부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공사와 주변의 정리가 끝나면 외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아아파트로의 명칭 변경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외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저출생과 청년들의 윤구 유출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익산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년 전 1호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이래 매년 여성 친화 정책 사업을 펼쳐왔고 전국 1호 청년 시청 조성을 비롯해 청년 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아 아파트의 존재와 의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고 있는 빛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익산의 튼튼한 보호망 아래 터잡고 살 수 있게 지방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극적이고 땜질 처방식으로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한 해 2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 확대 측면에서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가 이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정 질문을 계기로 여성 친화도시, 청년도시로서의 익산 브랜드를 높여간다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예산 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다 옳으신 지적인데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금강 매립장, 야sek장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도시든지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지영 의원님 동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 어디로 가서구나 이거죠. 제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그 상응하는 다른 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몇 년만 쓰다가 이렇게 더 제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동산동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도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이걸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디로 옮기더라도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근데 야적장이 문제는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쓰레기들 오면은 거기에 동산동 야적장에다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류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불가연성은 유주를 주어서 이제 거기서 처리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분류하는 장소가 필요한 건데 거기서 뭐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뭐 그럴 염려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집수정을 3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침출수가 나오면은 하수 처리 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놔서 환경오염 문제는 뭐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도 주민들은 이거 이제나 저제나 이게 언제 치워질 건데 이거 치워지면은 우리 지역에 무슨 좋은 시설이라도 하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거기에 이제 어떤 폐기물이 있냐 그러셨는데 거기 근본적으로 뭐 환경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법으로 말하면 지정 폐기물 같은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불연성 마대, 폐타이어, 슬레이트, 옥 장판, 매트리스 그리고 작년에 중앙동 수해에 났을 때 그 한 3,000톤 정도를 거기다 이제 임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수해에 났을 때 그 쓰레기는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그리 간 것이 임시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5톤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산동 주민들은 여기에도 또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 1,000톤 정도 유주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래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일단 해서 1,000톤 정도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던 대로 소각장으로 계속 반입하도록 하고 하면은 아마 1, 2년 내에는 깔끔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적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 변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손진영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누구 의원님 한 분이라도 이렇게 총대매시는 분이 있어야 또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이제 수거 체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자치단체 기본적인 책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상하수도 물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것이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작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쓰레기 소각률을 봤을 때 쓰레기 처리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각류에 하루에 200톤 들어가는데 이제는 200톤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쓰레기가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다시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쌓였던 거 다 태워버렸거든요. 다 태워서 이제 쓰레기 이제 야적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 용량이 남아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안심을 했는데 다시 그 처리 양이 못 따라가니까 발생량을 못 따라가니까 계속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야적장에 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또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많이 태우다 보니까 그게 또 고열이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처리하는 효율이. 그래가지고 저 효율이 전에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각장이 이제 교체할 시기도 수명도 다 돼가긴 합니다만은 전에 같은 많은 효율이 나지 않아서 쓰레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해서 지금 선진 사례들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 보내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익산시도 그동안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진지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해왔습니다. 먼저 저기 신재생 자원센터 그거 만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다 벤치마킹 왔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이다. 그 첫 번째 효시를 그은 것이 우리 익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벤치마킹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그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취약계층 한 10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취약계층들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이스팩 그리고 우리 수거하면 쓰레기 봉투 준 거, 잘된 정책이라고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쓰레기 수거를 형상별로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도 홈 표시가 안 나고 쓰레기가 하나 남아있더라 해서 작년도부터는 이제 금년도부터죠. 금년도부터는 지역별 번역별로 이제 바꿨잖아요. 물론 이제 그 체제 변경 과정에서 혼란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역별로 이제 바꿨는데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그 도입을 빨리 해서 쓰레기 문제를 더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거점 배출 시설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파트는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특히 농촌 지역 같은데 이런데 이제 거점 배출 시설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늘리고 있죠. 그 작년, 재작년, 금년도 한 10개 좀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공약으로 해서 한 40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 시내 40개를 농촌 지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도 할 것인데, 제주도가 아마 그런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거기다 제주도가 좀 특이한 것은 관리인을 배치했다 그거 같은데, 거기에 저희도 뭐 노인 일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이롬 일자리 또 그저 시니어 일자리 뭐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아아파트 문제, 정말 우리 의원님이 아니면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의원님답게 구석구석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가봤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뭐 여성도 금나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사진으로 보여주시는구만요. 근데 그 오래돼서 유형은 작년도까지 해서 저희도 위벽 다 고쳤고 지붕 슬라브 다 고쳤고 했는데, 내부에 이제 목재로 된 거, 3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된 목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랑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26억 원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그것이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원이나 공원이나 환경 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 충분히 좀 확보를 해드리고 또 휴게 시설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해서 정말 집에 왔다는 편안한 아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군이 가구를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구만 제대로 좀 돼 있으면 이거 뭐 줄 서 있을 건데,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구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민 중에 지금 그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기본적인 가구 정도는 좀 우리가 비치를 해줄까. 그것만 된다면 이제 많이 활용도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들 문제는 첫 번째가 일자리하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 문제죠.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청년 취업 문제는 지금 청년 수당을 해가지고 도시하고 임금 격차 지금 줄여주고 있고, 또 청년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 시청년 만들고 있고,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주거 문제거든요. 다음은 청년 주거 문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익산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임대 아파트 6년 동안 이자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데 보전만 해준다고 해서 그림부떡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런 거니? 임대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신규 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 아파트 짓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만큼 청년주택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도 70%, 시세 70% 수준으로 낮춰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송악동에 그 무슨 아파트죠? 거긴데 거기 보니까 실제 분양은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275세대를 확보를 해놨는데, 1차적 라송이죠, 라송 임대 아파트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분양 조건이 전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바꿔서 다시 그것을 공고를 하는 것을 저희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새로 아파트 짓는 데마다 청년 신혼주택 몫을 전부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1000세대 이상이 청년 신혼 부부 몫으로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 아파트도 나오고, 그럼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 신혼부부들은 10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6년까지 해주는데, 청년도 10년 받고 싶으면 그 사이에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혼 갈아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장만 하는 데는 참 큰 고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참고를 해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검토를 잘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